7월 22일. 아, 덥긴 덥죠? 근데 덥다고 생각하면 뭐, 어제 그 차 운행을 끝내고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남았는지 했는데, 막 펄펄 끓더라고요. 약간 뒤었는데, 얼음에 좀 넣었더니 괜찮아지네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폭염에 쇠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달궈져 갖고 예전 상황과는 다르다는 거, 그 화상이나 아니면 열사병 이런 거, 냉방병, 이게 급작스럽게 올 수 있습니다. 몸의 어떤 저항력이라든가 상황이 외부의 어떤 열기가 이 봄에 본인의 체온보다 높으면은 사실은 이 순환 자체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막장난장 토론 때 정보경찰,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정보경찰 폐지 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다는 못했고, 사실 다 하려고 하면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국무총리실 산하, 그리고 이제 수사와 증거분석, 수사와 기소, 그리고 뭐 정보, 수사와 정보 분리, 윗단위로 이런 얘기는 잠깐 했습니다만은, 여태까지 제가 해온 얘기 중에 너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 좀 말이 빨랐고 그래서 좀 시간을 내 갖고 좀 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얘기를 한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경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경찰에 있어서 가장 뭐라고 하나 쓸모없는 조직, 뭐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지만, 쓸모없다는 표현보다는 경찰이 해서는 안 될, 그러니까 경찰이 하되 이렇게까지 군대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제가 쓸모없다고 하는 게 경비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박정희 시대 군부 돌대가리들이, 군사 독재자 놈들이, 그러니까 이제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무조건 전경 동원해 갖고 실제로는 국방 임무를 해야 될 애들을 이른바 시위 진압 경찰로 해서 얼마나 많은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뒤에는 의무경찰로 해서 그러니까 징집된 그 외부의 적을 지켜야 될 그 소중한 자원들을 시위 진압에나 해고, 그 시위 진압도 사실은 굳이 어떤 막아야 될 필요 없는, 예를 들면 재벌을 지키거나 어느 뭐 유명한, 아니면 이런 쓸데없이 할 필요도 없는 경비를 쓰는, 그러니까 이른바 사병 같은 역할. 전두환 집 앞에 왜 경찰 기동대 병력이 그거 지켜줍니까? 생각해보시면, 정당 앞에 왜 그 경찰 병력이 거기 앞을 지켜줍니까? 지들이 돈 내갖고 지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뭐 삼성, 뭐 현대, 뭐 이런데 자체 경비 병력 많습니다. 걔네들이 지키면 됩니다. 거기서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고소 고발을 하든가, 거기에 시위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전에 독재국가의 시스템에서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 가장 밑바닥 수단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87년도에 백골단, 뭐 전투경찰, 뭐 시위 진압, 이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15만 경찰이 되는데, 그 기동대 병력 다 이것저것 합치면 3만에서 4만, 많으면 경비 병력이 한 5만, 4만 그렇게 됩니다. 한 3분의 1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4분의 1 정도는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 갖고 경찰 되는데 가서 시위 진압이나 하고 있으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가장 쓸모없는 짓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아니 저기 무슨 그 광화문에서 큰 집회가 있고, 아니면 어디 뭐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거 저 경비 안 하느냐 하는데, 한번 제가 물어보죠. 경비는 왜 합니까? 그 경비가 왜 필요합니까? 네?
시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왜 시위를 관리해요? 시위 맘대로 해라 그래요. 대신 그 시위가 불법성을 띠거나 아니면은 뭔가 교통을 방해하면 거기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을 하면 돼요. 사후에 왜냐면 어차피 거기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거기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봤자 한 대여섯 시간인데. 근데 그것도 실제로는 이제, 그럼 정확히 말하면 교통 통제 요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다른 데로 유도하면 되는 거고. 그럼 아예 그러면 시위 자체를 허가를 하지 않대. 허가가 사실 의미가 없죠. 시위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시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엄격하게 물으면 되는 거를 애초에 시위가 성립되지 않게끔 사전 원천 봉쇄하는 개념. 이게 무슨 지랄입니까? 말하자면은 애초에 경비 경찰이라는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서울경찰청에 1, 2, 3, 4, 5 기동단이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엔 전투경찰 개념, 기동대 개념이에요. 말하자면 경찰차 타고 다니면서, 버스 타고 다니면서 집회 시위 관련된 부분에 해고 그래요. 엄격하게 업무 분석을 한번 해보자. 걔네들이 꼭 필요한가? 응? 그것도 정식 경찰로서. 네? 정식 경찰이에요. 걔네들도 하나 다. 지금 의경들은 이제 다 빠지고 없어요. 일부 남았지만 마지막 의경을 얼마 전에 선발했는데 이제 의경 없어요. 다 그 하나하나가 다 정식 경찰이에요. 그 경찰이 나중에 수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는 애들이에요. 그 뭐 하는 지랄입니까 그게? 기동대.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모델, 미국의 뉴욕 경찰 같은 게 보시면 진짜 현장 경찰, 거기도 경비 경찰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소수입니다. 그리고 대신 나머지 장비라든가 아니면 뭐 고무총탄이라든가 아니면 소수지만은 강하게 진압을 하거나 아니면 엄격하게 처벌을 묻거나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까지 부대 단위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왜? 시위 이렇게 해서 불법이면 바로 사후에 법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고, 엄청나게 손해배상 물리든 뭐하든, 물론 지금도 그러겠지만, 사실 그것이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그 집회 시위를 억압하면 안 되겠지만은, 결국은 대한민국 경찰의 경비경찰의 이 업무 분석 자체가 잘못됐다. 근데 정권의 입장에선 되게 쓰기 좋아요. 왜? 부대 단위로 자기 맘대로 이 집회 시위를 관리할 수 있는 병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뭐가 있으면 걔네들 동원해갖고 막고 밀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좌든 우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때는 더 심했지만은 문재인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은 경비경찰 계속 유지됐어요. 왜 그러느냐? 제일 편하게 써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걸 쉽게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긴 줄 알면서도 쓰고, 거기서 잘해준 애들을 나중에 보온하듯이 지휘관 올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수사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들은 다 찬밥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이란 걔가 무슨 민정수석을 하고, 정무수석 청와대에 있는 놈들, 수석놈들, 대가리들 돌대가 되어갖고, 그런 업무 분석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죠. 똑똑하니까. 근데 써먹기 편하잖아 지금. 그리고 또 시혜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재벌이나 어느 좀 그런 단체나 이런 건물 같은데 좀 지켜줘 라고 하면 가서 이렇게 지켜주면 자기 돈 안 쓰지만 생색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 쓸모없는 경비경찰은 걔들을 다 수사 민원 인력으로 돌리면 실제로 경찰은 전혀 모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아돌죠. 오히려 문제는 걔네들이 경비경찰을 젊을 때 한 후에 1년, 2년 의무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수사 같은 거 배우고 하려면 못해요. 힘들어.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100일 경비단위로 청와대 경비하는 애들 절대로 뽑습니다. 1년에 서울경찰 120명 정도를. 그러니까 청와대 외곽 경비가 병력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청와대는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필요할까? 그럼 군대가 쓰면 되지 않나? 근데 군대가 또 수도에 외곽 경비를 하는 게 그게 좀 애매하지 않나? 그러면 차라리 방어병력을 하든가, 방어원들을 고용하든가. 그게 애매하니까 실제로는 서울경찰에서 100일 경비단이라고 하는 좀 애매한 애들을 거기 뽑아갖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업무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정규 군대를 외곽 경비병으로 쓰든가 아니면은 그 중에 상당수는 방어 인력으로 하고 나머지 안쪽은 청와대 경비관으로 경호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임무 분석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일 편하고 쉽게 그냥 101 경비단 경찰, 그것도 경찰입니다. 쓰고 나중에 걔들을 경찰로 이렇게 탈색시켜서 뭐 업무 해결.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101 경비단에서 경장 이런 애들 쭉 한 다음에 실제로 그 경찰에 뭐 수사 업무나 이런 걸 경비하면은 좀 갑갑합니다. 물론 제가 뭐 아는 애들도 그렇고 아는 사람도 그렇고 102 경비단 출신에서 경비경찰 출신에서 경찰 와서 갖고 나름 노력 열심히 해갖고 잘하는 애들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실제로는 실제로 그 분야로 채용된 애들이랑 뻑킹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비경찰을 이렇게 많이 뽑을 이유도 없고 실제로 지금 서울경찰이나 아니면 경인경찰이나 대도시의 경찰들의 경비경찰이 정확히 실제로 지금 업무가 어떠며 그걸 꼭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엄격한 업무 분석을 통해서 그 인력을 다른 경찰 인력으로 이게 어떤 새끼들도 경찰의 고위층이라든가 국회의원 놈들 이런 놈들도 안 하죠. 왜? 청와대는 그게 편하고 야당도 어차피 그거 굳이 문제 삼을 이유도 없고 왜? 걔네들도 어차피 지금 국민의힘이라 이런 애들도 김석기 같은 애들도 경찰 출신이고 뭐 이렇게 경찰 출신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기네들 밥그릇 관련된 부분이 영향이 있는 부분을 안 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걔들이 민생 현장에서 실제로 그 지구대라든가 아니면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형사 파트에서 일을 해야 될 애들이 엉뚱하게 재벌 건물 지키고 엉뚱한 정치인들 지키고 그러다가 또 뭐 이런 어떤 거리를 지킨다고 하는 명목하에 사실은 이 시스템을 지키는데 동원이 되는 거예요. 하등 쓸모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자들을 지키는 것 정도에 이게 머무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지금의 경비경찰을 반 이상으로 줄이고 걔네들을 민생 현장에 투입하고 애초에 경찰을 일반 경찰로 채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순경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건 채용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과목 국영수 이렇게 뭐 지금 이제 내년부터 바뀌겠지만 국영수 같은 거 봐서 경찰을 뽑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럼 걔들한테 이제 수사를 시켜요. 제대로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수사 배우지도 못한 애들이 실제로 법학을 최소한 2, 3년 이상 공부를 하고 실무에서 경력을 쌓아야지 그래도 현장에서 할까 말까 하는데 이 개판이다 완전히.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101 경비단 애들이라든가 일반 경찰 애들 잘하는 애들이 있죠. 근데 잘 못해갖고 낙오되거나 그래서 사고치고 그리고 업무를 배정 못 받아갖고 수사 파트라든가 조사 파트라든가 아니면 그런 특화된 파트에 못 가거나 가도 집만 되는 애들이 많다는 거는 이 당신들도 아는 거고 경찰 이걸 보고 있는 당신들도 아는 거고 경찰 시내보놈들도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찰의 채용 방식, 채용 분야 그 전에 경비경찰의 업무 분석 자체부터 뭐가 필요한 굳이 수천 명을 동원해 갖고 민노총 시위를 막는다 무슨 태극기 시위를 막는다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 애초에 명확하게 니네 시위해 대신 안 막는다? 대신 건물에 들어가서 사고 치면 다 체증해서 손해배상 물리고 처벌한다? 그리고 공공기물에 들어가면 반드시 처벌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일반 교통방해죄로 처벌한다? 그날은 뭘 하든 놔둬요. 대신 문제가 생기고 거기서 사고 생기면 걔네들만 체포하면 되는 거고 단 거기에 대한 그 집회를 통해서 문제되는 거는
그 집회에 조직한 사람한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처음엔 문제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엄격하게 자체 경비, 자체의 어떤 그 시위 관리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두게끔 해갖고 하면은 분명히 봐요. 지금처럼 굳이 방패 들고 기동대를 쫓아다니면서 뭐 니들을 막아 막 왜 그 지랄을 합니까? 그리고 사실 솔직히 요번에도 마찬가지. 집회 공간 자체를 버스로 다 막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헌법재판소에 뭐 위원 뭐 하고 뭐 법원에 막 가처분 막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해, 맘대로 해. 대신 책임은 엄격하게, 그게 종교이든 뭐든, 그 전광훈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한다. 최고 형량으로 처벌한다. 즉시 처벌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즉각 체포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돌리거나,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만은 소수의 기동 경비 병력은 있어야 되겠죠. 걔들을 기마경찰로 돌리거나 아니면 기계, 로봇 형태의 무장된 형태, 고무총탄 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기계화, 장비화 하면 소수, 정예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지금에 있는 경찰 수뇌부 놈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행안부 위에 공무원 놈들이 밑에 애들이 많아져야 자기들 계급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밑에 애들이, 생각해, 밑에 애들이 자기 부대가 원래 사단이었으면 사단장이 되잖아요. 근데 연대 바뀌어도 연대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놈들이 반대하니까, 그래서 지들 권력을 유지하려고 오히려 이거를, 이런 불합리한 경비경찰을 유지하고 경찰 시스템의 전 근대적인 경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경찰의 총경 이상 애들 반을 잘라내도 전혀 상관없다고. 오히려 반을 잘라내고 걔네들이 인건비로 수사나 민원 쪽으로 하는, 젊고 능력 있고 나이 들었어도 외부에서 특채해서 데리고 오는 전문가들 하면은 충분히 지금으로도, 지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무능하게 월급 도둑하는 애들, 그리고 사실 그 경비경찰을 통해서 뭔가 권력을 유지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어떤 새끼도 이런 문제 제기를 안 하죠. 편하니까. 사실 경찰의 사건이 너무 많아. 그래서 허둥허둥대. 근데 경찰들은 또 무능해. 인원도 없어. 그런 문제들이 다 이런 여기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경비경찰. 그러니까 옛날 경찰 시스템. 그리고 그런 옛날 경찰 시스템에 익숙한 수뇌부 애들. 그러니까 고위급 간부 애들의, 그것이 이 경찰을 망치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회 시위 요즘 뭐 몇만 명도 잘 안 하지만 한 10,000명 한다고 쳐도, 도심에 10,000명 하면 마음대로 해라. 10,000명이 하고 길을 막든 뭐하든, 반대 문제, 교통에서 방해했고 그런 거 다 물어내게 한다. 반드시 처벌한다. 끝까지 처벌한다. 일반 교통방해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일반 교통방해죄가. 그리고 그 집회하는데 다른 사람을 상해하면 상해죄로 처벌한다. 반드시. 그리고 물건 파손하면 다 반드시 손해배상하게 한다. 니네들 10,000명 집회 시위하게 되면 자체 경비 경력해. 여기서 문제 생기면 니네들 다 물어내게 할 거야. 엄격하게 하면은, 그리고 소수의 경비 병력이 보조해주면은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냥 이 대신 질서 유지를 해주려고 하니까 힘들긴 더 힘들고. 근데 수뇌부 애들은 안 힘들죠. 지들 맘대로 그 CCTV 보면 지들이 손가락 딱딱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어떤 파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고등학교 출신의 순경 경찰 선발할 필요 없습니다. 그 영역에 정확히 맞는 교육받고 애들을
일괄적으로 수백 명씩 채용할 필요 없습니다. 맞는 인원만 뽑으면 됩니다. 뽑고 대신에 그 뽑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시험 선발 방식을 공정하게 하고 외부에 의해서 엄격하게, 지금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뇌부 애들이 일괄적으로 뽑기 때문에 그 또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소수의 전문가들을 소수로 뽑을 때 그 평가를 외부에 맡기거나 아니면 엄격한 공정하게 맡기면은 실제로는 전문성의 문제 아니면은 역량의 문제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능력도 없는 애들이 그걸 겨우 도제식으로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일도 안 돼. 그러니까 사건 숨겨, 민원인과 충돌을 해, 또 못하겠다고 도망가, 난리다. 도망가도 자르지도 못하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채용 시스템,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 한 번씩은 교육 시스템으로 해서 철저하게 재교육시켜야 된다. 그리고 계급제 없애야 된다. 애초에 이건 다 나온 얘기입니다. 하위 쪽에는 계급이 없어야 된다. 왜 계급이 필요합니까? 경찰은 업무를 하는 거면 직급만 필요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팀원과 팀장이면 됩니다. 그럼 부팀장을 하든 뭐라든. 근데 지금은 무슨 계급, 무슨 전근대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오피서, 거기에 뭐 부사관 같은 중간 어떤 지위, 그리고 팀장급 지위, 그 팀장을 지휘한 이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하등 쓸모없는 계급들이 너무 많아갖고. 왜? 군바리들이 이거 나눠주기 좋고 지휘하기 좋고, 그래서 군바리들이 다 그 위에 들어오니까 이거를 바꿔야 돼.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채용부터 훈련부터. 이게 지금 뭐 자치경찰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인 핵심적인 문제를 건들지 않고 뭔가 바꾸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경비경찰 문제 그렇고, 경비경찰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보경찰 문제인데, 정보경찰은 사실은 없애야죠. 근데 이제 김웅이라는 사람이 그 뭐 무슨 처로 만들어놨는데, 사실 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없앤다고 하면은 그 3천, 4천을 어디가 합니까? 그죠? 한 3천 몇백, 50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걔들이 수사도 못해요. 어디 딴 데 가지도 못해요. 그것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과도기수를 했는데, 그것도 과도기라도 계속 유지되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어제 말한 건 김웅의 총론적인 형태는 맞지만 이라고 한 게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없앨 수는 없다. 근데 더 좋은 방식은 걔들을 범죄 수사하는데 하나씩 녹여갖고 정보경찰을 없애는 방식이 제일 좋지만, 중간 형태로 하면은 일종의 그 정보위원회 같은 경우, 정보협의회 같은 형태죠. 뭐 분단 국가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유지시킨다고 하면은, 대신 어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있는 정보기능, 수사정보기능도 역시 없애야 된다. 지금 인지수사를 하기 때문에 걔네들인 건데, 실제로 보세요. 윤석열이가 뭐 판사 성향 체크해갖고 그거를 막 뭐 재판 기소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대검찰청의 수사정보기능, 범죄정보기능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특수수사, 인지수사를 하려고 뭐 권력을 강화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 기본적인 모태는 정보경찰 모태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경찰을 없애는 법에는 검찰청의 범죄정보부서도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웅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한 거죠. 야근 놈이죠. 쉽게 말하면 야근 인간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즉, 김웅이 정보경찰을 없앤다고 했으면은 거기에는 대검찰청의 범죄정보 기능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 부서를 없애거나, 아니면 그 기능 자체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있다고 하되 그 범죄정보 기능은 검사로 보임하지 말고 그 과장을
일반직으로 하든 그 부서는 국회에 직접 통제를 받기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경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정보경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럼 국회를 말하자면 공무총리 산하에서 하면 그 걔들은 뭘 하느냐? 지금처럼 그냥 어디 부처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보경찰도 없애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소수의 이제 각 부처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 일정 정도의 그 정보 협의회 같은 경우 같은 게 필요하다고 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천은 아니고 어떤 그런 기능을 둬서 정보 협의회 같은 걸 둬서 운영하는 형태가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사찰에 대한 오해도 안 받고 그래거든요. 김웅은 사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김웅이라는 애도. 근데 이제 김웅이라는 애도 그걸 알고 있지만은 조용히 입을 싹 닫은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그러면 국정원은 지금 국내 수사 파트는 없다고 쳐도 국내 정보 파트 그것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기무사 지금의 안보지원처 같은 데에도 정보,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대놓고 겉으로는 없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하지 말고 국정원에 국내에 어떤 연결 파트가 있으면 정보협의회에 참석해라. 기무사 안보지원서 참석해라. 대검 참석해라. 정보협의회 형태로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그거를 국회에서 감시하는 형태로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제가 늘 생각하는 바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일 거냐? 그럼 그들의 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채용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채용은 할 필요 없죠. 왜냐면 그냥 파견만 하면 되니까. 그럼 결국은 경찰 내부의 정보경찰 기능 부서는 없고, 다만 각 범죄 수사 파트라든가 그런 기능에서 일정 정도 연락관 형태만 오는 이런 형태가 맞지 않을까. 그게 더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웅은 사실은 정보교육회지를 내놨지만은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약은 인간이죠. 그렇지만은 제가 말하는 건 오히려 현실적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경비경찰 한 3, 4만 수사로 돌리고, 정보경찰도 실제로 범죄 정보 쪽으로 돌리고, 그러면 최소한 한 4만 정도가 민생 수사 형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력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비경찰의 3만은 다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한 반 정도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인력난은 해소했습니다. 물론 전문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전문성은 차차 빡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하고, 안 되면 잘라버리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겠지만은 사실 경찰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왜? 뽑을 때부터 그렇게 뽑았기 때문에 전문성 없습니다. 최근에 해야지 좀 전문적인, 최근 한 10년 전부터 전문적인 애들을 이렇게 채용해 왔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뭔가 좀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은 능력이 별로.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확인하고 못하면 징계하고 다시 뭘 이렇게 잘하는 애들 성장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무능한 놈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신상필벌 안 하고, 그러니까 내부 감찰 안 하고, 그러니까 경찰 내부에서 일하는 놈은 일하고 일하지 않고 펌퍼이 노는 놈들은 그냥 놀고, 그러니까 경찰도 개아사리판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경찰의 핵심인데, 그게 자치경찰을 국가수사본부 이건 다 의미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놈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참 웃긴 놈인데, 부산경찰청에 김해국제공항 경찰대의 경찰놈이 면세점 직원, 그 면세점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면세점 직원들이 이게 계속 압박을 받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주는 거예요. 그게 불법입니다.
탈세입니다. 왜냐면 자기가 쓸 거를 한도 내에서 자기가 면세를 하면 되지만, 다른 사람이 사주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 면세를 내가 먹는 거니까 2배가 되는 게, 이건 탈세입니다. 그걸 몰랐다는 놈도 더 이상하고, 이게 웃기는 놈이, 이게 무능하다면 더 이상한 거고, 알았다고 하면 이건 비리 경찰이고. 이런 인간이 관세법이 뭔지도 모르고, 이게 부산경찰들 김해국제공항경찰서의 경찰이라는 게 저는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자리 갔으니 한몫 챙기려고 하는 걸 거라고 봅니다. 참 이런 허접한 인간들이 경찰이라는 게 참 부끄럽지만, 예전에 채용된 애들 중에 적지 않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빠르게 속아내야 되는데, 이 경찰은 속아내지는 못하니까 좀 답답한 거죠. 지금 이제 서울경찰청에서 이런 기사 난 거죠. 문화일보에 경찰 특진위에서 댓글 동원, 드루킹과 뭐가 다른 거예요. 이 말 그대로 뭐예요. 서울경찰청에서 특진이 걸린 팀, 최우수 지역 최우수 팀, 이런 거죠. 어떤 팀이 있는데 그 팀의 성과를 이렇게 경쟁시켜서, 그건 되게 좋죠. 왜냐하면 성과가 좋은 팀의 팀원한테 좋은 점수 줘서 승진시키면 신상필벌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를 베스트 댓글, 그러니까 인기 투표로 한다는 거예요. 말은 좋죠. 왜냐하면 능력 있는 애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댓글을 좋은 댓글 써주면서 점수 올라는데 좋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학연, 지연,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압박,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세력 관계. 딱 보니까 힘 있는 놈들, 이렇게 위에 놈들이 이렇게 좀 해라는 거, 애들이 되면 이게 오히려 가진 자가 더 가치가 되는, 오히려 지휘관 위에 놈들이 결정한 대로 뭔가 이걸 틀을 만들고 거기로 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경찰에는 정확히 업무 분석을 하고, 그 업무 분석을 통해서 서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죠? 어떤 팀이 어떤 수사를 했어요. 근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그 지휘관이 결재만 하고 그 결재에 대한 결재를 평가를 안 하는 거죠. 이게 제대로 했는지 모르는지 몰라. 실제로 얘가 사실은 2건의 절도를 했는데 1건만 수사했어. 근데 예전에는 그걸 검사들이 확인했으니까 됐지만, 지금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하다 보면 지가 더 걸리니까 상관들이 다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업무 평가,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 기준이 없으니까 인기투표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쪽팔린 짓을 하면서도 대한민국 경찰이 공정하다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히 사건 자료를 공개해라. 걔들이 뭘 했는지 공개해라. 어떤 수사관애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정확히 평가를 받게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능력 있는 애들 올라가겠죠. 무능한 놈들은 날아가겠죠. 그게 싫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기 투표하고, 지휘관이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걸 감찰해야 되는데 그 감찰권을 지휘관이 지들 맘대로 해갖고 지들 맘대로 단도리 치고. 그러니까 경찰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내부 감찰의 중요성이라든가, 그리고 경찰 관련된 외부 위원회에서의 어떤 그 위원들의 명단 공개라든가 회의록 공개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도, 그것이 핵심적이라고 하는 요구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평가를 받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고, 무능하고 사실 그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래야지만 경찰이 사는 겁니다. 지금처럼 해서는 그냥 겉만 허우대 멀쩡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갖고, 결국은 일하는 놈이라고, 놀면서 수지만 바라고
로비만 하고 민원들과 싸우고 사고 치고 이런 애들 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이 듣기 불편하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 관련돼 갖고 지금 뭐 제가 엊그제 그 김씨 뭐 수산업자라는 가짜 수산업자, 사실 가짜 수산업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수산업자와 관련이 없죠. 사실은 정치권의 전방위 로비를 한 김, 또 뭐 박영수 특검도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조선일보가 뭐 특정을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비서한테, 그 김씨의 비서한테 뭐 녹음을 해와라, 변호인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일보답다, 역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분명한 거는 그렇게 빌미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수사를 어떻게 하며, 그리고 이 관련자들에게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함부로 녹음해 오라,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팀 전체나 이런 데 수사상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어떤 걸 하든, 근데 이런 거는 매우 민감한, 많은 정치인들이라든가 이런 권력자들이 개입될 수 있는 거면고, 또 언론이 관련될 수 있으면 이건 까딱 잘못하면은 수사의 프레임이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 건으로, 조선일보의 특정으로 경찰 수사의 그 본의가 의심받을 수 있고, 사실 그렇진 않겠지만은 계속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어진 증거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쓰지도 못하는 거고, 또 관련된 애들 징계도 받고 그러죠. 결국은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에이스들이만 모여있는 그런 데가, 최철기 반장 같은 뭐 이런 그 실수를 하느냐, 그 함정에 넘어간 거냐, 조선일보의 함정에 넘어간 거냐, 그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어쨌든 뭐 그 얘기 잠깐 하면서, 지금 원래는 제가 30분 안쪽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바로 넘어가서 잘렸어요. 그래갖고 아마 중간에 그 파일 연결이 좀 매끄럽지 않을 겁니다. 30분 정도, 30분, 3분쯤에 이해해 주십시오. 뭐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닌데요. 어쨌든 하여튼 아쉬운 점, 그래서 이 경찰의 인력 문제, 전문성 문제, 내부 감찰 문제, 특히 내부 감찰 문제는 계속 두고두고 제가 문제 제기할 거고, 또 전문성 문제, 그리고 이제 계급 조직의 계급의 그 계급을 없애는 문제, 그리고 고위급들을 줄이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경찰 심리학자, 경찰 심리 담당관의 문제, 경찰 노조의 문제, 경찰의 어떤 그 개개인의 그 민사적인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패키지로 복합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시스테믹하게 되지 않으니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뭔가 제대로 좀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엉망이고, 그냥 결국 까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게 웬만하면 40분 안쪽으로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뭐 파일이 연결되어 있다 불편하더라도 다음에는 30분 안쪽으로 끊겠습니다. 예.